신압으로 밥이 되는 인문지식 채널 로지TV 오상현입니다. 전 지금 양양에 와 있습니다. 안녕, 로지 오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강의를 하고 내일 강의를 위해 이동하는 중인데요. 바다도 보고 꽃도 보고 럭키비키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10시에 올라갈 영상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럭키비키입니다. 오늘 이야기 원형적 사고 이퀄 행복하게 사는 법, 노너 박사가 알려드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로지 오상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형적 사고의 토대가 되는 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원영님을 언급했습니다. 어그로라고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전한 노너의 한 구절은 지금 여기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공자인 제가 한두 마디 보탤 수 있다는 것도 무척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원영님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브 그리고 팬클럽인 다이브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간바레레이 고맙습니다. 아이브라고 하는 그룹은 2021년 12월 1일에 11이라고 하는 곡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글 앨범이 2022년 4월에 러브 다이브로 또다시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틱 마이 갓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이 노래죠. 이걸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데뷔곡 11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제가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된 까닭은 신문에 우리 장원영님께서 논어를 읽었다, 논어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야 되겠죠. 기사를 보면 또 장원영은 공자의 논어를 좋아한다고 했다. 원래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논어를 읽고 와닿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 그 뒤에 군자는 떳떳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는 말이 가장 생각난다. 마음의 위로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장원영 씨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군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흔히 장원영 씨는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밈의 주인공이죠. 원형적 사고는 장원영처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원영 씨는 타격감이 있는 말을 들어도 내가 아니면 타격이 없다 이렇게 배포가 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출처는 적어두었고요. 장원영 씨가 논어도 좋아한다 이렇게 답하면서 논어를 왜 좋아하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 군자는 떳떳하고 소인은 늘 근심한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군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구절을 읽었더니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마음의 위로를 주는구나. 그리고 군자가 된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죠.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장원영처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군자가 되어야 하고 군자가 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이퀄 행복하게 사는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장원영 씨가 논어에서 기억나는 구절로 꼽았던 것이 바로 수리편에 등장하는 이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군자는
평탄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근심하여 조급하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군자 탄 탕탕 소인 장 척척 이런 표현입니다. 군자 탄 탕탕부터 볼까요? 먼저 앞에 있는 탄은 평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그럽다 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탕은 방탕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건 넓다, 크다, 광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 탕탕은 너그러우면서도 넓고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평탄하면서도 넓고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너그러우면서도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오시죠? 제가 다른 분들의 번역들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면 아마 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에 소인은 장척척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장은 길다 혹은 어른이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있는 척자는 친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심하다, 재촉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서 장자가 길다. 그러니까 앞에는 탄탕탕은 넓고 너그러운데 이거는 길고 좁고 근심하고 이런 의미로 비춰지죠. 일본 학자인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미 같기 때문에 아마도 가차로 썼던 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공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장척척의 그 장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창을 가차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큰 뜻이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의미가 있다, 근심한다, 좁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대표적인 논어 번역서들을 비교해 가면서 보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의로 선생님의 한글 논어입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한 논어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이의로 선생님의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 참된 인물은 사람이 서근서근하고 되자는 것들은 언제나 찌뿌드드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인물은 장원영 씨가 이야기한 군자이고요. 되자는 것들은 소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한 것이 군자는 서근서근하고 소인은 찌뿌드드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서근서근도 헷갈리고 찌뿌드드도 헷갈리죠. 서근서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김새나 성품이 상냥하고 시원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시원스러운 성품, 상냥하고 시원스러운 생김새와 성품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소인들은 찌뿌드드한데 그 소인들은 뭐냐면 표정이나 기분이 밝지도 못하고 언짢다. 그러니까 비나 눈이 올 것처럼 날씨가 그 찌뿌드드한 거 있잖아요. 소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번역은 정치학을 전공하신 배병삼 선생님의 번역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다. 군자는 넓고 툭 튀었으며 소인은 좁볕하고 째째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넓고 툭 튀었으니까 뭔가 상쾌한 느낌이 나죠. 넓고 탁 트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소인은 좁볕하고 째째하다 그랬습니다. 좁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이 끝이 차차 가늘어지면서 뾰족하게 솟다.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줍거나 부끄러워서 조금 머뭇거리다. 뭐 그러다 주저하다. 입술 끝을 삐죽 내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째째한 건 뭐예요? 우리 평소에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잘하고 인색하다, 째째하다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 번역은요. 아마도 가장 많이 팔린 논어 번역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려대 김영찬 선생님의 번역입니다.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러운데 소인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번째 김영호 선생님의 번역인데요. 군자는 인품이 트여서 너르고 넓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유롭고, 그런데 소인은 인품이 좁아서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근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번역인데요. 이건 성균관대학교 신정은 선생님의 번역입니다.
공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자와를 이렇게 해석했고요. 자율적 인간, 이게 군자입니다. 이게 신정인 선생님 번역의 특징인데요. 군자를 자율적 인간으로 번역을 하십니다. 자율적 인간은 넓고 거침이 없고 그래서 늘 여유가 있다. 소인은 뭘 그리 걱정거리가 많은지 늘 우거지상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매우 와닿는 번역이죠. 소인들은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늘 우거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보신 5가지의 번역서들의 번역들을 섞으면 이런 겁니다. 군자는, 자율적 인간은, 참된 인간은 사람이 서근서근하고 넓고 툭 튀었고 평온하고 너그럽고 인품이 트여서 너르고 넓고 거침이 없어 늘 여유가 있다. 이게 지금 5가지의 군자에 대한 해석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소인은 어떻습니까? 소인은 언제나 찌뿌드드하고 좁볕하고 째째하고 늘 근심에 쌓여있고 인품도 좁고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또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늘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아, 얘는 참 군자 같은 사람이야. 늘 호탕하고 웃고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소인 같은 놈들도 있지. 그런 놈들은 늘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죽상이고 맨날 모르게 걱정이 많고 근심에 쌓여있고 이렇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2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보신 이 구절, 군자와 소인을 대비했던 이 구절, 탄탕탕 장척척 말고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 몇 개만 살펴보시겠습니다. 논어 리인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다. 다만 이게 옳은 일인가만 생각한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제가 논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 동양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해서 한학을 공부해서 뭐 집안이 유교 집안이고 막 대대로 막 이런 사대부의 집안이 어쩌네 막 이러면서 예의범절 엄청 따지고 이런 분들이 이 구절을 좀 봐야 돼요.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된다면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군자는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그 고집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완고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 아집, 편견 없다는 겁니다. 탄력적이고 말랑말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군자다 라고 공자는 표현한 겁니다. 다만 기준 하나 있어. 그 하나는 뭐냐면 이거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요건 좀 따져보자. 옳은 거면 오케이, 그른 거면 안 돼, 이런 거겠죠. 이게 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정도만 비교해 본다, 견주어 본다, 이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인 겁니다. 고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허허 껄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공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군자 불긴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릇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릇은 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틀에다가 사각형 그릇에다 물을 부으면 사각형 모양이 되고요. 동그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냐 동그랗냐 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그릇이죠? 그릇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군자는 불기야 그릇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틀이 지워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구절처럼 천하의 일에 대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어. 꼭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에만 부합한다면 그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넓은 푸근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여하간 정리하면요, 군자는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하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를 떠올렸다고 저는 보는 건데, 여하간 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자는 세 가지로 변하는데, 멀리서 보면 위엄이 있고 그 앞에 서면 온화한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리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옳은 일이라면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호탕한 사람, 상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이게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로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때 저러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정해진 틀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어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가까이 갔더니 이렇게 보이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또 이런 측면도 있구나 라고 하는 군자불기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 같은데요. 안연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이야기를 해요. 군자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루어줘. 그리고 나쁜 점은 이루지 못하게 해. 소인은 이와 반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고, 쟤 저거 잘하네. 그럼 저거 잘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 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군자입니다. 나쁜 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단점과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남들에게 망신 주지 않고, 나중에 뒤통수 치지 않고, 저 사람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단점을 조금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그걸 좀 보완한다, 들추어내지 않고 좀 감추어 준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소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인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소인은 앞에 군자에 대한 설명에다가 부정문만 넣으면 되잖아요. 반대니까. 소인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남 갈 때는 꼴을 못 봐. 사촌이 땅을 사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이 잘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이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점을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장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군자라면, 소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잘난 점을 드러낼 수 없도록 협잡하는 거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쁜 점은 어떻게 해요? 군자는 감추어주고 이루지 못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소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보여주고, 망신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군자 옆에 갔더니, 제가 군자가 아니고 어떤 군자 옆에 이렇게 제가 갔더니, 그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만 시켜주네. 왜? 잘하는 점을 이루어주게 한다면서요. 팀워크를 하는데, 군자가 리더면은, 군자가 팀장이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저 사람은 알고 있어서 나한테 내가 잘하는 것만 시키네. 또 반대로 내가 못하는 건 일부러 시키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팀원에게 맡긴다거나 아니면 그 팀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배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난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자 옆에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소인은 어떨까요? 소인은 다른 사람의 잘하는 점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팀장이 소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안 시키겠죠. 내가 못하는 것만
드러내가지고 날 망신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군자 밑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소인 밑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공자는 심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군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사람. 그게 누굽니까? 행복과 관련해서는 제가 강의 중에 반드시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은국 선생님의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외로움이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이다. 그게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문득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기가 막힌 시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거 이제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아니고 외로우니까 사망이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사망 요인은 사고, 암이 아니고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군자처럼 살면 어떤 사람의 장점은 밀어주고 단점은 보완해주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인으로 살아간다면 남들 잘난 것들 못하게 해코지하고 남들의 단점들만 부각시켜갖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그럼 결과적으로 군자는 외로울 틈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테니 소인은 늘 외로울 겁니다. 점점점 외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군자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지만 소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외로울 것이고 사망하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외로우니까 사망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은국 선생님의 책에서 두 구절을 더 가져왔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공연이나 여행 같은 경험을 사기 위한 지출이 많다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옷, 물건 같은 물질을 구매하는 게 많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경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하고요. 물건은 혼자 씁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행동이고요. 물건은 대체로 나 혼자 쓰는 만족, 나 혼자 쓰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물건 산다. 자기 혼자만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별로 행복에 가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구매가 물질 구매보다 더 행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하기 때문에 한 방으로 그냥 행복한 것보다는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숭실대학교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얘들아, 300만 원짜리 핸드백 하나를 선물 받는 것과 10만 원짜리 외식을 30번 타는 것, 어떤 게 선물을 받으면 더 행복하겠니? 여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그래서 여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300만 원짜리 핸드백 한 방 혹은 10만 원짜리 외식, 함께하는 외식 30번. 답변은 골고루 나오는데요. 물론 간혹 교수님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여기다 이렇게 어깨에다가 여기다가 팔 걸고 그러고 외식을 하러 가면 더 행복하겠는데요. 이렇게 답하는 여학생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반이거나 한 6대4 정도 빈도 혹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자,
300만 원짜리 핸드백 한 번은 뭡니까? 물질이죠.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물질을 구매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는 빈도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외식을 10만 원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외식을 30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와 함께 누리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번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자주 하게 되겠죠. 빈도입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클로바의 꽃말은 한 잎은 희망이고요. 두 잎은 눈물과 이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잎 클로바, 네잎 클로바는 꽃말이 다른데요. 세잎 클로바는 행복이고 네잎 클로바는 행운입니다. 행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잎 클로바 찾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세잎 클로바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행복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처럼요. 원형적 사고의 뿌리는 군자처럼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군자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꼭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옳은 일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은 응원해주고 좀 부족한 사람은 도와주세요. 너른 마음으로 떳떳하게 살면 근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원형적 사고와 행복한 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텐데요. 초보 유튜버에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세 줄로 요약을 해보죠. 원형적 사고의 뿌리는 행복한 군자였습니다. 행복은 경험과 빈도에서 옵니다. 장원영님과 레이, 아이브, 그리고 다이브, 포레버. 장원영님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수선했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서 편집하고 내일 아침에 올릴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